자,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이란 보시면 교재 한번 볼게요. 등비수열이란 일정 수를 곱해가는 수열이다. 자, 같은 수를 곱하니 비율이 같다. 그래서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이 곱하는 일정 수를 공비라고 하겠다. 자, 등차랑 똑같은 구조로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등차를 처음 공부할 때야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구조가 똑같아서 딱히 받아들이는데 어려움 없죠. 그래서 등비수열이라는 친구는 등차 설명할 때랑 똑같이 설명해내면 자, 저 등비 비율이 어떻다는 뜻이에요? 같다요. 선생님, 비율이 같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나요? 사실은 나눔 값이 일정하다요. 무슨 값이 일정하다? 나눔 값이 일정하다. 자, 근데 보세요. 선생님 등차에서도 설명했죠. 등차, 차가 일정하다. 뺀 값이 일정하다였죠. 근데 여러분들 빼기나 나누기나 수학에서는 빼기랑 나누기는 교환 법칙도 안 되고 뭔가 조금 불편하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차를 갖다가 더하기로 표현했죠. 그럼 등비 나누기도 곱하기로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이라는 친구는 일정 수를 곱해서 나오는 수열이다. 일정 수를 곱해서 나오는 수열. 곱해서 만든 수열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일정 수를 곱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일정한 수를 우리가 차가 일정하니까 공차 이렇게 불렀죠? 그럼 비가 일정하니까 얘는 뭐라고 불러요? 공비라고 불러요. 공비. 공통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공차에서는 우리가 공차를 소문자 뭐로 표현했죠? D로 표현했죠. 공비에서는 얘를 소문자 R로 표현합니다. 됐죠? 비율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R을 사용한다. 자, 거기 회색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등비수열 관계식. 역시 여러분들 점화식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점화식은 지금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뒤에 가면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원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나서 그때부터 신경 써도 된다 했거든요. 그냥 한번 눈으로만 볼게요. 자, 읽어보면 수열 AN이 첫째 항이 A 공비가 아닌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n번째 항인 AN과 n 플러스 1번째 항인 AN 플러스 1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 AN 플러스 1항은 즉 n 플러스 1번째 항은 n항에다가 r을 곱한 거다. RAN이다. 됐죠? 자, 여기 있는 AN을 이항시키면 AN으로 우리가 AN 플러스 1항을 나누면 자, 이웃하는 두 항으로 나눈 거죠. 비율 R로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됐고, 밑에 개념 확인 바로 밑에 읽어볼게요. 개념 확인 문제 바로 밑에 읽어볼 거예요. 자, 등차 수열이 공차를 더했듯 등비수열은 공비를 곱해가며 일반항을 구할 텐데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을 쭉 R씩 곱한 거를 적어보면 자, A1은 A, A2는 요 A에다 R 곱한 거, A3는 A에다가 R을 2개 곱한 거, A4는 A에다 R을 3개 곱한 거. 그치? 따라서 AN이라는 녀석, 등비수열의 AN은 A에다가 R을 몇 개 곱한 거? A에다가 R을 n-1개 곱합니다. 보시면 1일 때 R이 없죠. R의 0제곱이에요. 거기가 1 곱하기 R의 0제곱. 그럼 R의 0제곱은 1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A에다가 R의 0제곱을 곱해주면 그대로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친구는 R의 1제곱 두 번째라서 R이 하나 곱해진 거예요. 세 번째 A 세 번째 항은 R이 2개가 곱해졌죠. 그래서 R제곱이 곱해진 거고 그래서 함수보다 하나 작은 만큼 공비가 곱해줘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뭐냐? 자, 이렇게 지수에 n이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는 수열은 등비 수열 뿐이에요. 지수에 n이 들어가 있으면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됐죠?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 공부 제대로 했는지 볼까요? 자,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땡땡이다. 1차식이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지? 1차식이다. 그 다음에 지수에 n이 들어가는 식은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색 박스에 등비수열의 일반항 해갖고 설명되어 있고요. 설명. 자, 그 회색 박스 바로 밑에 설명.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이루는 것은 첫째 항, 초항과 그 다음에 공비라는 친구다. 이때 R은 비율을 뜻하는 레티오의 첫 글자 R을 딴 것이다. 등비수열은 초항과 공비만 알면 우리가 결정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등차 수열은 선생님이 공차를 빨리 구해서 뭔가 사부작사부작하면 우리가 좀 더 빨리 구했었죠. 일반적으로 a 플러스 n-1의 d를 안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등비수열은 무조건 원칙대로 합니다. 얘들아, 등비는 요령을 배울 생각을 하면 안 돼. 요령이 뒤에 가면 요령이 몇 개 나올 거거든? 나와도 선생님이 야, 요것만 외워. 그거 빼놓고는 요령을 절대 배울 생각 하지 마. 그래서 원칙대로 푼다. 등비는 뭐로 푼다? 원칙으로 푼다. 절대 이상한 짓 하면 큰일 난다. 이상한 짓 하면 틀리더라고. 사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하기 빼기보다 여러분들 곱하기 나누기가 실수할 확률이 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알면 사실 여러 가지 등비도 좀 숨겨진 공식들이 있어요.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공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애매한 상태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워. 등차는 좀 쉬워. 근데 등비는 어려워. 그래서 아예 쓰지 마. 그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196페이지 42번 문제.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보면, 여러분, 자, 나누기로 푸는 것도 중요해요. 항수 큰 거에서 항수 작은 거. 항수 큰 친구를 항수 작은 친구로 나누는 겁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 나누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웃하는 두 항의 나눗셈으로 푸는 것도 중요한데 나눗셈보다 곱하기가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9에다가 몇을 곱해야 3 되죠? 3분의 1.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괄호 2번 2에다가 몇을 곱해야 마이너스 6이 되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것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공식에다 대입했고요. 보시면 거기 괄호 2번에 답 쓴 거 보세요. 2 곱하기 괄호 치고 마이너스 3의 n-1제곱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사실 숫자끼리도요 곱하기를 생략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기호가 존재했었는데 요즘 기호를 없애버렸어요. 누구로 표현을 했었냐면 옛날에는 곱하기 대신, 자, 곱하기는 문자 x랑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곱하기를 대체해주는 기호예요. 가운데 점이. 만약에 제가 2 곱하기 3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 돼요. 2 곱하기 3이라고. 알겠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요즘은 또 갑자기 x를 요 곱하기 기호를 살려낸 교재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곱하기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제가 여기다 점 찍으면 가운데다 점 찍으면 저거 곱하기 선생님이 쓰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띄용띄용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44번 문제 갑니다. 자, 등비수열이라고 아예 못 박았어요. 자, 44의 1번 등비수열에서 마이너스 512는 몇 번째 항이냐? 야, 몇 번째 항이냐 나왔어요. 뭐 구하는 거다? 일반항 구해서 이 친구다 라고 놓으시면 n값 구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괄호 2번 일반항이 이런 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4의 괄호 2번만 44의 괄호 2번만 보시면 자, 1번을 줘놓고 1번항 AN이 3 곱하기 2에 2n-1제곱 요렇게 여기가 이상한 거야. 자, 원래 뭐여야 되죠? n-1제곱이어야 돼요. 누구일라고 그러면? 공비일라고 그러면. 근데 얘가 그렇게 안 생겼죠? 지금 여기 지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비는 2예요 하고 답 쓰라고 함정 파놓은 거야. 함정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초항 구하고 첫 번째 항 구하고 공비 구하고 이렇게 되죠. 초항 구하고 공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 초항은요 당연히 누구 담으면 될까요? 1 담으시면 돼요. 그쵸? A1이 초항이니까 1 담으시면 됩니다. 1 담아주면 얼마야? 여기네요. 하실 수 있겠죠? n자리에 1 담아주시면 된다. 그 다음 공비. 자, 공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교재에서처럼 첫 번째 항이 있으니까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항을 구한 다음에 나눠라. 교재는 아마 그렇게 써놨을 거예요. 두 번째 항을 구한 다음에 나눠라. 그래서 두 번째 항이 24니까 나눠서 공비가 4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됐어요? 공비가 얼마다? 4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번 쓸데없이 이 초항 구하고 쓸데없이 내가 필요한 건 공비인데 두 번째 항을 매번 구하려고 그러면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 두 번째 항 안 구하고 공비 찾는 방법 설명해 드려요. 자, 요렇게가 공비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게 공비 찾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R의 n-1제곱이죠. 요 n 앞에가 개수가 몇이어야 돼요? 1이어야 돼요. n 앞에 개수가 몇이어야 된다? 1이어야 된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n 앞에 개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 n 앞쪽에 있는 개수까지 밑이랑 묶어버린 게 공비예요. 그래서 공비가 얼마라는 거죠? 2의 제곱이라는 식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요거는 제가 선생님이 다른 거 다 원칙으로 푸세요 했잖아요. 그래도 너무 쓸데없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저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지. 어렵지 않겠죠? 오케이. 자, 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46번으로 가겠습니다. 46번. 자, 두수 3과 96 사이에 4개의 실수를 넣어서 전체가 등비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수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구해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보시면 등차 파트랑 문제 구조가 완전히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보면 3과 96 사이에 몇 개의 수? 하나, 둘, 셋, 넷. 4개의 수를 넣을 수 있겠네요. 넣었다. 그리고 얘는 등비수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비수열은요 줄여서요 GP예요. GP 이렇게 돼요. 알겠죠? 나중에 제가 갑자기 등비라고 안 쓰고 적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뭐냐? 보시면 얘가 몇 번째 항이고 첫 번째 항 초항이고 이 친구가 몇 번째 항이다? 세세요. 몇 번째 항이요? 6번째 항이죠. 야, 여기 4개가 있어. 그 다음에 하나, 둘 있어. 그래서 총 6번째예요. 아니 이거는 우리 했던 거예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 n개가 있어. 그러면 하나, 둘, 이거 n 플러스 2번째 항이에요. 이렇게 했었잖아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6번째 항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항이에요. 자, 초항과 6번째 항이 주어졌을 때 자,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4개의 수, 여기에 있는 애들을 다 구해주세요. 야, 여기 4개를 차례대로 구할 때 우리가 등차에서 어떻게 했었지? 뭐 구해서 빨리 끝내버렸지? 그쵸? 공차 구해갖고 그냥 덧셈만 갖고 끝내버렸죠? 그러면 여기 등비수열 문제에서 누구 구해갖고 곱셈하면 끝날까요? 그렇죠? 등비 구해서 곱셈하면 끝.
x 하면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다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공비를 빨리 구하시면 돼. 그쵸? 그럼 원칙대로 써본다 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원칙대로 쓰면 여섯 번째 항은 초항의 공비를 몇 개? 항수보다 하나 작은 만큼 5개 곱해주면 여섯 번째 항 이렇게 여러분들 원칙대로 푸실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 어려움 없죠? 오케이. 그리고 3으로 나눠주시면 32 따라가서 R은 2 그쵸? 자, 요거 홀수차 제곱이고요. 홀수차 제곱인데 5제곱은 또 처음 보죠? 그쵸? 이게 오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연수 R값을 찾아주시면 될 거예요. 정수 R값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자, 32가 나오는 경우 홀수차는 저기 2밖에 없습니다. 2의 5제곱이 32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푸실 수 있다. 자, 그렇기는 한데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2를 구해가지고 이제 2를 구해서 다 곱셈을 쭈루루룩 해주면 되는데 공비를 좀 빨리 구하고 싶어 라는 거죠. 자, 빨리 구하고 싶어. 이것도 사실은 등차에서 배운 상태랑 똑같아요. 보시면 얘가 여섯 번째, 얘가 첫 번째죠? 그쵸? 그러면 이 여섯 번째 녀석을 첫 번째 녀석으로 나눗셈을 하면 항수 뺀 만큼 공비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항수 6에서 1을 빼주면 얼마죠? 5죠? 항수 뺀 만큼의 뭐가 곱해져 있다? 공비가 곱해져 있다. 그래서 A1을 자, A6을 A1으로 나누면 6 빼기 1만큼 이렇게 공비가 곱해진 값이 나옵니다. 됐어요? 뭐 딱히 공식이라고 부르기는 애매하지만 알고 있으면 좀 쓸모가 많은 편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얘를 갖다 매번 이렇게 표현해서 푸셔도 요 속도나 이 속도나 많이 차이 안 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또 차이가 많이 날 때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 함수 차가 들어가는 거야. 등비수열에서는 여기 있는 지수 자리에 항수의 차만큼을 집어넣어주면 공비를 빨리 구할 수 있구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48번. 자, 48번까지 풀고 사진 찍을게요. 자, 48번. 자, 등비수열 3, 9, 27, 500보다 커지는 항은? 하고 물어봤죠? 그럼 일반항 세우고 500보다 커요? 라고 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3, 9, 27, 땡땡땡. 그럼 일반항 세워주면 자, 일반항 합니다. 초항 3에 공비 3이고 n-1제곱 이게 일반항 A이죠. 됐어요? 선생님 곱하기 대신 썼다고 말했고요. 그래서 얘는 미시 같으니까 3의 n제곱이 되겠죠. 이 3의 n제곱이라는 친구가 누구보다 커? 500보다 커. 이렇게 생긴 얘를 풀어야 돼요. 자, 어떻게 풀죠? 3의 거듭제곱수를 해본다고요? 그거 말고 좀 수학적인 거 없어요? 어?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어? 어떻게 풀어? 잘 말고 어떻게 풀어 이거? 싫어. 500을 3으로 나누는 거 싫어. 그거 말고 수학적으로 말하니까 누가 산수를 말하래. 더하고 나도 이거 말고 수학적인 거 배운 거 중에 있어. 배운 거 중에 오케이.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지수 방정식 푸는 거예요 지금. 지수의 n을 구하려면 그렇죠? 지수의 n값 구하라는 지수 부등식이거든 이거. 지수 부등식을 풀 건데 양변을
통일할 수가 있어 없어? 밑을 통일을 못하네? 밑을 통일을 못하면 뭐를 취해야 돼? 당연히 상용로고 취해야 돼요. 이거 원래 상용로고 문제다. 이 문제 뭐라고? 상용로고 문제야. 그래서 원래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려고 그러면 여기 풀이집에 지금 여기 문제 안에 상용로고 값을 줘야 돼요. 알겠지? 물론 안 줘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낸 거예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풀려고 그러면 우리는 로그 3 값을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자, 예전에 선생님이 이거 상용로그 배울 때 로그 2랑 로그 3을 외우라고 안 했었죠? 그쵸? 로그 2 값은 상용로그 2 값은 혹시 기억나는 사람? 0.3010이에요. 로그 3 값은 0.477입니다. 로그 2랑 로그 3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마치 루트 2랑 루트 3 값이랑 똑같아요. 상용로그 2, 상용로그 3 값은 외워두시면 좋아요.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로그 취해야 돼요. 상용로그를 취한다. 이게 정상풀인데 그럼 로그 3 값을 문제에서 줬어야지. 근데 지금 안 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여기 자연수 적당한 거 노가다 때린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그러려고 그러면 제일 큰 거는 알고 있어야죠. 접근하는 게 제일 쉬운 거. 9, 9, 81. 3의 4제곱이 81이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81에다가 3을 한 번 더 곱하고 그 다음 또 한 번 더 곱하고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3의 5제곱은 여기다가 3 곱해주면 얼마? 자, 243이죠. 이렇게 표정들이 어둡죠? 자, 그 다음에 다시 3을 곱해주시면 3, 3은 9에 3, 4, 12에 729죠. 아, 결국 얘보다 지금 500보다 커지는 녀석은 결국 n이 몇일 때부터다? 6일 때부터다. 해갖고 제6항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다. 자, 사진 찍어주시고. 자, 선생님이 요 48번 문제 풀면서 얘가 어떻게 푸는 거죠? 하고 질문한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이 이 2학년이 되면 발생하는 일이기는 한데 2학년이 되면 1학년 때는 안 이랬는데 2학년이 되면 이렇게 단원들이 내용이 뭐 갑자기 지수 로그 하다가 삼각함수라고 완전히 다른 거 갔다가 또 완전히 다른 수열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분리된 느낌이에요. 수학 내용이. 그렇지? 분리된 내용 맞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국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얘네들이 다 한 대 뭉쳐서 나올 거다. 한 대 뭉쳐서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나온 내용이랑 내가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을 시키는 연습을 해두셔야 된다고. 알겠지? 그 단원별로 공부하는 데만 너무 몰입하시면 나중에 단원을 넘어서는 겹쳐져 있는 아니면 섞여 있는 그런 문항들 풀 때 많이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조금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사진 찍으셨으니까 다음 넘어가서 자, 50번. 자, 50번 문제 보시면 자, 50번 각항이 실수이고 제3항이 18, 제6항이 마이너스 486 등비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각항이 실수인 상태에서 3항 A3이라고 쓸게요. 이 친구가 우리가 18. 그 다음에 6항 A6이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486.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되어 있고, 그때 일반항 구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원칙으로 한번 풀어드리면, 제가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 원칙을 이용해서 푸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원칙으로 풀어드리면, 그대로 이거를 세 번째 항이면 A와 R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 항.
그러면 A R의 제곱이 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여섯 번째 항이면 역시 마찬가지로 A R의 5제곱이 마이너스 486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다 했죠. 원칙대로 했어요. 원칙대로 한 다음 아니 선생님 제가 이런 연립방정식은 풀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풀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의 기본을 안 까먹으신 친구들은 여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연립방정식의 기본은요, 일단 미지수가 무조건 하나에 1차여야 된다. 알죠? 미지수가 두 개죠? 그러면 미지수 하나부터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속어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 5차 연립방정식 배운 적 없잖아요. 배운 적 없는데 핵심은 속어예요. 속어. 속어를 하고 속어를 하면 미지수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차수를 낮추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등비수열에서는 무슨 법을 쓸 거다? 대입법을 쓸 거다. 자, 이걸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등차수열에서는 가감법을 쓰고 등비수열에서는 대입법을 써라. 이 얘기를 등차수열에서 잠깐 해드렸거든요. 그 얘기가 여기서 사용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R제곱 작은 친구를 여기 큰 친구에다가 대입할 거예요. 대입해주면 자, 여기 A, R 제곱에다가 R이 3개 더 이렇게 있어서 5제곱이 된 거거든. 그래서 이 자리에 그대로 누굴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 18이라는 수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우리 R의 세제곱은 결국 486, 마이너스 486을 누구로 나눈 값이다? 18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됐죠? 됐고. 자, 그러면 나눗셈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눗셈? 뭐 딱히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로 나누고 싶어요? 뭐로 나눌까요? 9? 9로 나눌까요? 9로 나눌 수 있겠어요? 9로 나누면 9, 5, 9, 4 이렇게 되겠죠. 9로 나눠주시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또 2로 나눠주면 1, 그 다음에 27 그래서 마이너스 27이 나옵니다. 그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인 우리가 실수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마이너스 3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쉬운 식, 차수 낮은 거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A가 나오겠죠.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되죠? A 값은 2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일반항 A에는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제곱 이렇게 우리가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원칙대로 구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원칙대로 지금 무슨 법으로 구했죠? 우리? 대입법으로 구했죠? 그러면 선생님 아까 앞쪽에서 야,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기는 해 하고 했던 친구를 한번 써볼까요? 여기 보시면 6번째랑 3번째니까 6 빼기 3 하면 3이죠? 그래서 우리가 R의 세제곱이 바로 요 마이너스 486을 18로 나눈 값이다. 바로 넘어오실 수 있어요. 대입법을 안 써도. 언더스탠? 그래서 방금 앞쪽에서 설명했던 걸 기억하시면 그렇게 해서 바로 넘어오셔서 약분하셔서 요거 구해주시고. 근데 어차피 얘를 구하면 식 하나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원칙으로 푸나 그 요령을 써서 R 값을 빨리 구하고 나서 다시 푸나 속도감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생겨요. 그래서 내가 요령을 쓰다가 틀릴 것 같다, 실수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원칙으로 쭉 밀어붙이는 게 등비수열에서는 더 이득이다. 별 차이가 없어요. 알았죠? 예, 사진 찍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풀 수 있다. 그 다음, 자, 밑에 문제 보시면 이제 52번 문제입니다. 자, 52번까지 풀고 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52번.
52번 문제, 52번 문제 보시면 제2항과 4항의 합이 20. 그 다음 4항과 6항의 합이 80. 그런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문제 보시면 갑자기 등차에서 나오던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의 합. 이게 20. 그 다음 네 번째와 여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의 합이 80. 이렇게 된 등비가 있다. 이런 등비가 있는데 초항, 공비 얘네들을 각각 구해줘. 그리고 공비는 양수야. 양수야. 이렇게 문제에 적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문항도 숨겨진 풀이가 있기는 있어요. 숨겨진 풀이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숨겨진 풀이를 설명하면 안 되더라고. 그거 가르쳐 주니까 괜히 도전하다가 틀리고 오더라고. 그래서 얘는 그냥 원칙대로 푸세요. 원칙대로가 뭐예요? 선생님 아까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야. 얘 두 번째 항이니까 어떻게 생겼어? AR. 자, 네 번째 항이니까 어떻게 생겼어? AR 세제곱. 이렇게 그냥 관계식 만드세요. 그리고 연립할 거예요. 이제 관계식 만들고 연립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친구 네 번째 항 AR 세제곱. 자, 여섯 번째 항 AR 다섯 제곱. 이게 80. 이렇게 만들 거예요. 됐죠? 만들고 요거를 이렇게 연립할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연립하면 선생님이 등비수열은 뭐로 풀어야 된다고 했나요? 대입법이라고 말해줬어요. 이것만 안 까먹으면 됩니다. 대입법이요. 요것만 안 까먹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차수가 여기 있는 지수가 작은 친구들이 당연히 큰 친구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걸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면 돼요. 아, 여기서 누구를 묶어주면 되죠? R제곱으로 묶어주면 이 밑에 식을 그러면 AR 세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가능? 따라서 이제 요 이식을 요 자리에다가 탁 하고 집어넣을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집어넣어 주니까 R의 제곱은 바로 20으로 나눠주시면 4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R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양수만 된다라고 문제에 적혀 있죠. 됐죠? 요거까지. 자, 요거까지 됐고 그러면 여기 있는 R 값을 천천히 제일 차수 낮은 친구에다 뭐 하라고요?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2A에 8A니까 10A가 20 따라서 A는 2. 자, 공비도 2, 초항도 2 이렇게 하고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하나 찍어줘.